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뇌 건강과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뇌신경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세가 드실수록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환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입니다. 암이나 중증 심혈관 질환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내가 눈물로 키워낸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의 얼굴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질환이라고 뇌신경 과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깊숙이 접어들면서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및 보건당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치매 환자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운이 나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우리 가족 혹은 나 자신에게 언제든 조용히 다가올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방송이나 매체에서 추천하는 값비싼 오메가3 영양제나 두뇌 회전에 탁월하다고 광고하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대거 구매하십니다.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뇌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인 매일 아침의 식습관은 철저히 간과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망가진 조직을 재생시키는 진짜 원동력은 매일 아침 입으로 들어가는 평범한 음식에서 나옵니다. 국내외 여러 뇌신경과학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감기처럼 뚝 떨어지듯 발생하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무려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뇌세포의 미세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뇌의 신경망이 서서히 끊어지면서 마침내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즉,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의 혈관과 신경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밥상 앞에서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존엄성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간은 뇌 건강에 있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의학계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밤새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뇌는 그저 스위치를 끄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독소 배출 체계인 글림프 시스템을 맹렬히 가동하여 낮 동안 뇌 활동의 결과물로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과 같은 치매 유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또한 손상된 신경세포를 재정비하는 고된 뇌세포 복구 작업을 밤새도록 수행합니다. 이렇게 뇌를 청소하느라 밤새 중노동을 마친 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의 위장과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을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회복의 시간에 수많은 현대인과 시니어분들이 씻지도 않은 빈속에 진한 모닝커피부터 들이켜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밀가루로 만든 빵 한 조각이나 달콤한 과일 주스로 대충 끼니를 때우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침 습관은 뇌세포를 보호하기는커녕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뇌 미세혈관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카페인이 텅 빈 속에 들어가면 위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밤새 수분이 고갈된 뇌로 가야 할 맑은 혈액과 유익한 미네랄마저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켜 뇌를 극심한 가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뇌신경 및 영양 전문가들은 뇌를 방어하는 가장 훌륭한 무기는 결코 값비싼 약국 진열대에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바로 우리 주방 냉장고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평범하고 저렴한 식재료 속에 치매를 막는 강력한 해답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식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계란은 뇌 건강을 논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핵심 식재료입니다. 계란 노른자 내부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그야말로 고농축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계란이 뇌에 좋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매일 아침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조차도 잘못된 조리법과 치명적인 섭취 타이밍으로 인해 그 귀한 영양소를 뇌까지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허공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인체의 흡수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리법은 아무리 훌륭한 식재료라도 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게 만들며 심지어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뇌를 보호해야 할 유익한 성분이 오히려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물질로
변질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뇌세포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주는 계란의 완벽한 아침 공복 섭취법에 대해 의학적,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란과 함께 곁들여 먹었을 때 또 뇌로 향하는 영양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켜주는 기적의 짝꿍 식재료 한 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동안 뇌를 망치고 있었던 아침 식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남은 평생 뇌 건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뇌세포를 살리는 영양학적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값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아침 우리가 섭취하는 평범한 식재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란이 도대체 어떠한 의학적, 영양학적 원리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방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작동 방식을 알게 되신다면 왜 계란이 치매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패로 불리는지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구성된 거대하고도 정교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경세포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틈을 두고 끊임없이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기억, 감정, 학습, 그리고 판단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때 세포와 세포 사이의 끊어진 틈을 건너가며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수행하는 화학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우리의 인지 기능,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을 저장하며 이를 다시 꺼내어 쓰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뇌신경과학계의 여러 임상 관찰 및 병리학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환자들의 뇌를 정밀하게 검사해 보았을 때 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건강한 정상인에 비해 현저하게 심지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 고갈되면 우체부가 사라진 셈이 돼요.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끊기고 결국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속에서 줄어드는 아세틸콜린을 어떻게 다시 보충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계란 노른자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주원료인 콜린 성분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군을 통틀어 가히 최고 수준으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하게 계란을 통해 콜린을 섭취하는 습관은 뇌 속 아세틸콜린의 생산 공장을 힘차게 가동시켜 노화로 인해 저하될 수 있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영양학 전문의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만 공급해 준다고 해서 내 건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뇌의 신경세포 자체가 외부의 독소나 체내의 염증 물질,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를 튼튼하게 감싸고 보호하는 방어막, 즉 세포막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뇌 세포막의 약 60% 이상은 지질, 즉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포막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성분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뇌에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뇌 세포막이 굳어지지 않고 유연성을 유지하여 영양분은 쏙쏙 흡수하고 노폐물은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체에 매우 까다로운 영양학적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질 좋은 지방산이나 값비싼 뇌 영양제를 섭취하더라도 우리 뇌에는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뇌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보안 검문소인 혈뇌장벽,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입자가 크거나 구조가 맞지 않는 영양소는 이 깐깐한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뇌 안으로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또 다른 기적의 성분인 레시틴이 매우 강력한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레시틴을 생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인지질이자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훌륭한 천연 유화제로 정의합니다. 무엇보다 레시틴은 오메가3와 같은 지용성 영양소와 단단히 결합하여 이 영양소들이 깐깐한 혈내 장벽을 무사히 통과해 뇌세포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운반체, 즉 VIP, 택배 기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아무리 홈쇼핑에서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구매하여 섭취하더라도 이를 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줄 레시틴이 체내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귀한 영양소는 뇌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소화기관을 맴돌다 처해로 무의미하게 배출되거나 엉뚱하게 뱃살을 찌우는 피하 지방으로 축적되고 맙니다. 값비싼 영양제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던 비밀이 바로 이 운반체의 부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퍼즐의 조각이 명확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계란은 기억력의 원료인 콜린과 영양소의 특급 운반체인 레시틴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마지막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할 좋은 오메가3를 외부에서 계란과 함께 공급해 주어 완벽한 한 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도 친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뇌 건강에 필수적인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그 어떤 식재료보다 폭발적으로 함유된 완전식품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계란과 들기름이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경이로운 화학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들기름 속에 가득 찬 오메가3 지방산은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라는 든든한 운반체에 올라타 혈내 장벽을 거침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듯 콜린, 레시틴, 그리고 오메가3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계란과 들기름의 조합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밥상 위의 처방전이라고 수많은 의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식재료가 아무리 완벽한 영양학적 궁합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조리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면 이 모든 영양학적 기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맹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뇌를 망치는 치명적인 조리 및 섭취 실수 세 가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에서 계란과 들기름이 뇌 세포를 보호하는 완벽한 영양학적 조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신 이 훌륭한 음식들이 잘못된 조리법과 섭취 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유해 물질로 변모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뇌를 살리려다 도리어 치매를 앞당기고 마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섭취 실수 세 가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경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고 고온에서 가열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들기름이 뇌 좋다는 정보만을 접하시고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각종 나물을 볶을 때 열이 가해진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직접 두르십니다. 이는 영양학적으로 뇌세포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용기름에는 연기가 나고 타기 시작하는 온도인 발연점이 존재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섭씨 160도 부근으로 다른 기름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위에서 달궈진 일반 프라이팬의 표면 온도는 200도를 순식간에 훌쩍 뛰어넘습니다. 들기름이 이토록 높은 고온의 프라이팬과 만나는 순간 뇌를 보호해야 할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은 순식간에 산화되어 파괴됩니다. 더 끔찍한 문제는 영양소가 파괴된 그 빈자리에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암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을 고온에서 단 3분만 가열해도 이 벤조피렌 수치가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식재료를 넣어 볶는 짧은 시간이면 이 맹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에 충분합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산 들기름이 불과 3분 만에 뇌혈관을 망치고 위장 점막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독약으로 돌변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절대 고온 가열용이나 볶음용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범하기 쉬운 중대한 실수는 계란을 완숙으로 바짝 익혀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염이나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 계란을 물에 푹 삶거나 노른자가 푸석푸석해질 때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경향이 짙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안심이 될 수 있으나 뇌 건강과 영양 흡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는 크나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앞선 제2부에서 들기름의 오메가3를 뇌 깊숙한 곳까지 배달해주는 전용 운반체이자 특급 택배기사가 바로 계란 노른자 속의 레시틴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성분인 레시틴은 열에 매우 취약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을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여 노른자까지 완전히 굳어버린 완숙 상태가 되면 레시틴의 약 60% 이상이 파괴되거나 그 화학적 구조가 변형된다는 영양학계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반면 노른자가 촉촉하게 살아있는 반숙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레시틴이 90% 이상 온전히 보존됩니다.
영양 관련 학회의 흡수율 측정 데이터에 의하면 반숙 상태의 계란이 완숙 상태보다 영양 흡수율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계란을 완숙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로 향하는 운반체가 대거 파괴되어 버리므로 아무리 질 좋은 생들기름을 곁들여 드셔도 오메가3가 혈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뇌에 도달하지 못한 영양소는 소화기관을 맴돌다 처해로 고스란히 배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리 시간의 미세한 차이 하나가 뇌로 가는 영양 흡수율을 2배나 갈라놓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섭취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뇌의 건강을 위해 계란과 들기름을 식사 중에 반찬처럼 드시거나 식사를 마친 직후 혹은 모닝커피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에는 밥이나 반찬 같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음식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소화기관은 이미 들어온 음식물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식후 상태에서 들기름에 지방산이 유입되면 소화 및 흡수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나게 됩니다. 국내 저명한 의과대학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오메가3 지방산의 뇌 도달율 및 체내 흡수율은 무려 90%에 달했지만 식후에 섭취한 경우에는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밥을 다 드시고 나서 들기름을 드시면 뇌로 가야 할 영양분의 절반 이상이 흡수되지 못하고 허리에 쌓이는 인교 체지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욱 심각한 방해꾼은 바로 모닝커피입니다. 아침 공복은 밤새 에너지를 소모한 뇌가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를 먼저 들이켜게 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위장 점막이 극심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토록 예민해진 위장 환경에 오메가3가 들어오면 카페인이 지방산의 장내 흡수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뇌를 향한 영양소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영양제와 질 좋은 들기름을 챙겨 드셔도 커피를 먼저 드시는 순간 뇌까지 도달하는 유익한 성분의 양은 급격히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분들께서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계시는 뇌 건강을 망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 즉 들기름 고온 가열, 계란 완숙 조리, 그리고 식후 및 커피와 동시 섭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르고 하셨다면 뇌세포를 죽이는 침묵의 살인마가 되지만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얼마든지 바로잡으실 수 있는 단순한 습관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제4부에서는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계란과 들기름이 가진 뇌 보호 효과를 200%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적의 조리법, 이른바 골든 드롭, 요법과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정확한 섭취 타이밍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계란과 들기름이 잘못된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뇌세포를 위협하는 도구로 변모하는지, 그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제4부까지 뇌로 향하는 영양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극대화하는 골든 드롭 요법과 아침 30분의 법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조리법과 섭취 공식을 철저히 지키시더라도 근본 식재료가 되는 들기름 자체가 불량하다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진열대에 수십 종의 들기름이 놓여 있고 그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제품이나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것은 뇌의 건강을 망치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진짜로 보호해줄 수 있는 올바른 들기름을 고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엄격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원재료의 출처입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국산 들깨 100%로 착유한 제품인지 점검하십시오. 수입산 들깨가 섞인 제품은 긴 유통 과정과 운송 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신선도가 크게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뇌세포막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신선함이 곧 생명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들기름이 담겨있는 병의 재질과 색상입니다. 무조건 짙은 갈색이나 녹색의 차광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들기름은 마트의 조명과 햇빛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산화가 매우 빠르고 무섭게 진행됩니다. 오메가3가 산화되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는 것을 넘어 활성산소를 뿜어냅니다. 즉, 산화된 들기름은 뇌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뇌혈관을 망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해로운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셋째, 적정한 가격선입니다. 시중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 지나치게 싼 들기름이 있다면
구매 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고품질의 국산 들깨, 원가와 저온, 압착 공정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0ml 용량 기준으로 10,000원 이하의 가격대는 사실상 그 품질과 신선도를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뇌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적정 가격이 형성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대로 된 들기름을 구매하셨다면 구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보관법입니다. 들기름 보관의 대원칙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참기름과 달리 산패를 막아주는 천연 성분이 부족하여 산화가 매우 빠른 기름입니다. 따라서 실온이나 햇빛이 드는 주방 선반에 오래 두시면 성분이 급격히 변질됩니다. 뚜껑을 개봉하신 후에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개를 단단히 닫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급적 2달 이내에 모두 소비하시는 것이 영양학적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보관 중인 들기름의 뚜껑을 열어보셨을 때 고소한 향 대신 불쾌하고 역겨운 비린내가 나거나 기름의 색상이 예전보다 확연히 진하고 탁하게 변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물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더라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즉시 하수구에 폐기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산패 과정을 거쳐 부패한 들기름은 이미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이 아니라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발암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감기나 사고처럼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무려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걸쳐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고 염증이 쌓이며 뇌의 신경망 연결이 하나둘씩 서서히 끊어지면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혹한 만성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그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1년이 지나면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며 결국 어느 날에는 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병이 깊어졌을 때 가장 가슴이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은 기억을 잃어버린 환자 본인보다도 그 곁에서 묵묵히 병간호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입니다.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곧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뇌세포가 심각하게 파괴된 후 후회하시기 전에 뇌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행동하셔야 합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당장 동네 마트에 가셔서 신선한 계란 한 판과 짙은 색 유리병에 담긴 국산 생들기름 한 병을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빈속에 커피를 찾으시는 대신 반숙으로 알맞게 조리된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똑똑 떨어뜨려 섭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실천하시는 이 작고 소박한 한 끼의 변화가 5년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기적을 만듭니다. 10년 뒤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온전한 식사를 나누고 나 자신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위대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뇌 건강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방에 놓인 계란 한 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의학적 지식과 식단 지침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에 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 쉬시거나 치매를 두려워하시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소중한 지인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단 3초의 수고가 누군가의 평생 기억을 지켜주고 한 가정의 비극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 건강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신경 전문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